홍콩 흑자.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 올라왔었습니다. 선생님, 영유가 대세인데 추천하시나요? 영어 유치원. 대세 아닙니다. 자, 일단 제가 대세가 아니다라고 못을 받고 시작을 했는데요. 질문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이제 훑어보면 영유가 대세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천하나요? 라는 거죠. 일단 영유라는 것이 이제 영어 유치원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겠죠. 영어 유치원을 다시 뜯어보면 영어 유치원은 정식 어떤 허가를 받은 이제 유치원은 아니고요. 유치원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쓰고 있는 학원이라 보시면 됩니다. 학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중학교 때 영어를 이제 교육을 시작을 하다가 거기 이제 내려왔죠, 그죠? 초3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계선이 시작하는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무너졌습니다. 물론 이제 1학년, 2학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시키는 것을 이제 막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걸 이제 뛰어넘은 이제 방법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영유 이거 진짜 강력해 보인다 라고 해서 이제 능력이 되면 이제 선택을 하고 싶어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유는 그쵸, 이거는 이제 학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빨리 시작되는 학원. 초등학교라는 어떤 취학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달려버리는 그런 학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스스로 영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립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대세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세라는 것은 한참 뜨고 있고 이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다 이제 인정을 하기 때문에 한 번쯤 해볼 만한 것이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영유가 비용 면에서 굉장히 비싸죠, 그죠? 1, 200은 그냥 우습잖아요, 그죠? 한 달에 1년에 몇 천씩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건데 비용 면에 있을 때도 맞벌이 부부로 따지면 한 사람 페이는 거의 이렇게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좀 높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사람들이 있다, 가족이 있다 봤을 때 이제 영유를 좀 그래도 부담 없이 하려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경제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도 대세가 되기는 좀 상당히 좀 어렵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이제 영어 유치원을 이제 보내려고 하면 집에서도 또 이제 백업이 이제 있어야 되고 영유가 끝난 다음에까지도 이제 백업 플랜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까지 하려고 하면 부모의 어떤 교육적 마인드가 또 이제 전체 보편적인 것보다는 또 이제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영어 유치원을 제한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사교육이다라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좋고 나쁘고의 어감 없고 그냥 딱 제가 내리는 정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력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이어나갈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경제력이 충분한 사람들 안에서 우리 이렇게 다 플랜을 세워놓고 이제 하자. 주위에서 이렇게 하니까 같이 하자. 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 문제될 게 없는데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이제 사실은 머리가 아프죠. 경제력이 좀 애매해 혹은 빠듯해요. 근데 영유 너무 보내고 싶어. 내가 그쪽 학군 근처에 살기 때문에 혹은 내 주위에 어떤 어머니께서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애가 아웃풋 나오는 거 보니까 너무 이제 부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경제적이든 마인드든 둘 다 특히 이제 경제력이 있어서 빠듯한데 이제 이거를 이제 선택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신중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렇게 영유만 보낸다고 사실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그거 이제 꼴랑 하루에 몇 시간 간다고 해도 여전히 그 영어 유치원을 문을 나서고 돌아오면 한국은 EFL 상황이잖아요. 그죠? English에서 Foreign Language. 즉 외국어로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한국어 노출, 즉 다시 말해서 어머니 아버님이 원하는 애가 원어민처럼 잘했으면 좋겠다에 반대되는 상황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집에서도 어떻게 보면
인풋을 엄청나게 해줘야 됩니다. 뭐 영상도 마찬가지고, 그죠? 애한테 이렇게 또 뭐 원어민 과외를 붙여야 될지, 뭐 해야 될지, 이 추가적인 좀 고민이 좀 따라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어떤 인풋을, 이 영어 유치원뿐만 아니라 따로 또 해줘야 된다. 왜냐면 퍼포먼스를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잖아요. 영유를 보내는 목표는 아웃풋이 어떻게 보면 빨리 터지게 하고 그 환경을 어릴 때부터 조성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실용 영어가 이렇게 딱 체화되도록 하는 거, 사실 그게 목표 아닌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그런 지점을 좀 생각하지 못하면 돈은 들였는데, 애매하게 좀 잘 들였는데 나중에 가서 이 버틸 이유도 없어지고 투자했던 어떤 본전도 생각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경계선에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이 가성비 측면에서 충분히 좀 고민을 해보시라. 그게 좀 힘들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경계선이라든지 아예 이제 생각하지 않는 가정에서는 영어 독서 쪽 아니면 넷플릭스라든지 DVD 시청 요런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아웃풋 출력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당연히 더디겠죠, 그죠? 더딘 면은 있겠지만 가성비라든지 좀 더 이제 안정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는 뭐 추천하느냐, 그래서 추천하느냐라는 건데, 그거는 첫 번째로는 어떤 교육적 마인드, 부부가 직접 합의를 봐야 될 것 같고, 아이의 어떤 성향도 당연히 봐야겠죠, 그죠? 애가 뭐 삐죽삐죽하고 한국어도 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이도저도 아닌데 애가 뭐 좋아하지도 않아. 그런 애를 이렇게 막 집어넣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집에 왔는데 뭔가 백업도 안 돼. 뭔가 좀 플랜도 없어. 완전 총체적 난국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철학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거, 몇 년 동안 서포트 해줄 것인가. 영어 일단 시작하면 뒤에 백업 하는데 상당히 돈 많이 듭니다. 영어 독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거의 반자동화 시키지 않는 다음에는 힘들고요. 솔직히 라이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더 고차원적인 욕심이 아마 생길 겁니다. 그러다 보면 돈은 사실 굉장히 많이 들 거예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을 좀 치밀하게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은 그래서 굳이 뭐 쓸 돈도 없고요. 거기에 그거 하느니 차라리 뭐 여행을 가겠다라고 저희 집은 그냥 뭐 통일을 한 겁니다. 저랑 와이프는. 해서 뭐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리딩 베이스. 하지만 저는 이제 영어가 좀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소통하는 식으로 이제 던져주고는 있죠. 물론 이제 홍콩쌤은 영어 하니까 참 부럽다 이런 지점이 있겠지만, 다른 가정에서도 영어 유치원 보내지 않고서도 그렇죠, 독서라든지 DVD, 그리고 중간중간에 애가 좀 이제 듣기도 되고 잘 되면 그 다음에 애 성향을 보면서 뭐 화성 영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적절히 또 아웃풋을 튕길 수 있는 그런 이제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영유에 비해서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초반 폭발력은 확실히 부족한 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플랜 B로서는 충분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유치원, 이거는 제한된 사람들의 저는 선택이라 보고,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 그 사람들을 뭐 제가 비난하거나 뭐 이럴 건 없습니다. 신중하게 여러분들 여건에 맞게 잘 선택하셔서 특히나 이제 아이가 즐겁게 뭐 잘 영어를 쓸 수 있다면 뭐 그보다 좋은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영유에 대한 오늘 질문에 대해서 뭐 저의 생각 좀 두서없이 남기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또 영유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경험담은 어떤지 댓글로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저도 읽고 또 대댓글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또 다른 의문이라든지 질문 있으면 많이 남겨주세요. 행복!